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에 계시는 게 저희한테는 좀 불편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윤도현은 아들 부부가 사는 거실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말을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아팠다.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변명할 생각도 화를 낼 힘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이 집에서 짐이 되었다는 사실만이 가슴을 눌렀다. 은퇴 후 7년. 아내를 떠나보낸 지도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했지만 도연에게 시간은 상처 위에 쌓이는 먼지 같은 것뿐이었다. 아내가 떠난 뒤 그는 음악을 그만뒀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손도 멈췄다. 집은 너무 넓었고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워 아들 집에 들어왔지만 이곳에서도 그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며칠 뒤 도현은 짐을 꾸렸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도현은 괜찮다고만 했다. 정말 괜찮았던 건 아니지만 이 나이에 원망을 품고 살기에는 남은 날들이 너무 아까웠다. 그는 오래전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와 함께 음악을 듣고 아들을 키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던 그 집. 그곳에는 여전히 낡은 피아노가 있었고 먼지 쌓인 악보들이 그대로 있었다. 집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그 안을 채우던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도연은 매일 같은 시간에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오는 순간 오래된 피아노의 향과 함께 공기가 서서히 바뀌었다. 그는 하루가 유난히 길어졌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점심을 먹고 저녁이 오고 밤이 오는 것. 그 반복 속에서 그는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 친구의 소개로 박서연이라는 젊은 여자가 1층에 세를 얻은 것이다. 그녀는 사회복지사였고 남편이 해외 프로젝트로 떠나 있는 동안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연은 특별한 거부감 없이 그녀를 받아들였다. 어차피 집은 넓었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발소리라도 들리는 게 나았다. 서연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가끔 마주치면 짧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다. 도연은 그녀가 매일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늘 무거웠고 현관문을 열 때마다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날 저녁도 그랬다. 서연이 퇴근 후 돌아오다 현관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도연은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았다. 그 짧은 순간 둘의 눈빛이 스쳤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무언가 오래 쌓인 외로움이 서로를 인식한 듯 했다. 서연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고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생겼다. 서연이 집에 돌아오면 도연은 왠지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의 발소리가 들리면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서연에게 차를 권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맙다며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선생님, 피아노 치시는 거 들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도연은 잠시 멈칫했다. 아, 시끄러웠나요? 아니요. 오히려 좋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도현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저녁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연은 사회복지사라는 일의 무게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고, 도연은 자신의 음악과 잃어버린 일상을 들려주었다.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다. 위로하려 했던 마음이 서서히 다른 색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아직은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마음은 이미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도연은 밤마다 피아노 앞에 앉았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악보를 펼치고 건반을 천천히 눌렀다. 음악은 말보다 더 조용하고 깊게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서연 역시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그녀는 종종 문 앞에서 멈춰서서 피아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음악 속에는 슬픔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위로처럼 느껴졌다. 봄이 오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가지에는 어느새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도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 시작이 이 조용한 여자와 함께일 수도 있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마음이란 건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서연이 웃으면 그도 웃게 되었고, 그녀가 힘들어 보이면 그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그의 하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며칠 뒤 서연은 심하게 지쳐 보였다. 그녀가 담당하던 어르신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다. 평소보다 더 늦게 돌아온 그녀는 현관 앞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고 있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갔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서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듯 말했다. 제가 도울 수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허전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더 많이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야 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책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은 항상 스스로를 제일 나중에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돕는 사람은 항상 스스로를 제일 나중에 생각하더군요. 그게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다. 선생님도 그러셨죠? 학생들을 위해서 늘. 도연은 대답 대신 피아노 앞에 앉았다. 오래된 건반을 누르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었다. 아내가 좋아하던 곡이었고 학생들에게 자주 들려주던 곡이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다. 음악은 말보다 더 조용하고 깊게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곡이 끝나고 한참이 지나서야 서연이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 사실 제 일이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제가 좋은 일을 한다고 칭찬하지만 저는 제가 정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외로워하실 때, 아픈데, 병원에 못 가실 때,
밥을 제대로 못 드실 때 저는 그냥 옆에서 이야기만 들어드릴 뿐이에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게 가장 큰 도움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서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도연은 그 웃음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누군가를 웃게 만든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종종 도연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달랬다. 그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2층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들으며 현관 앞에 잠시 서 있곤 했다. 그 소리가 그녀를 집으로 이끌었고 하루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도현 역시 그녀가 집에 돌아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저녁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보게 되었고 서연이 늦으면 걱정이 되었다. 이 감정이 단순한 걱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그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다. 도연은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골목 어귀에서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도연이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자 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들었다. 아, 죄송해요. 업무가 길어져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집까지 데려왔다. 현관에 도착하자 서연이 말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이 집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도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서연에게 단순한 이웃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복잡해질 것 같았다. 서연 역시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도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따뜻한 눈빛, 조용한 목소리,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위로해주는 그 존재.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며 그 사랑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옆집에 사는 이 나이 든 남자가 그녀에게 남편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봄비는 밤새 내렸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위험하다는 것. 하지만 그 온기는 그저 위로일 뿐이라고 두 사람 모두 애써 생각하려 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예기치 못한 일이 있었다. 서연의 남편이 갑자기 국내로 귀국하게 된 것이다.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빨리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전화 속에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에는 어딘가 마찰이 느껴졌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탓이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난 뒤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도연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지만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습니까?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다만 이제 익숙해진 고요가 깨질 것 같아서요. 그 말 속에는 남편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서연과 남편 강민수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함께 산 시간은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민수는 해외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엔지니어였고 서연은 국내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두 사람은 사랑했지만 사랑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길게 대화를 나눴다. 도현은 자신이 아내를 잃은 뒤 가졌던 고독을 이야기했고 서연은 남편과의 멀어진 마음을 조심스레 꺼냈다. 선생님, 저 남편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요즘은 그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도연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랑은 함께 있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있지 않으면 그 형태가 바뀌기도 하지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서로가 변한 걸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한 거겠지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남편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늘 괜찮다고만 하거든요. 그 순간 서로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둘 다 깨달았다. 도현은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고 서연도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 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깨달음이 두 사람을 멈춰 세웠다. 도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서연도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저도요. 그래서 더 무섭네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두려워요. 둘은 다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밤은 길고 조용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러나 더 선명하게 그어졌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일부러 늦게 퇴근했고 도연은 그녀가 집에 올 시간이 되면 2층 방문을 닫았다. 피아노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고 그 고요는 예전보다 더 무거웠다. 며칠이 지나고 서연의 남편이 도착했다. 강민수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그는 도연을 만나자 깊이 인사하며 아내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도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은 남편과 함께 있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민수는 그녀의 변화를 느꼈지만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지만 대화는 어색했다. 민수가 해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서연은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2층에 사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서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민수는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2층을 바라보았다. 불은 꺼져 있었다. 피아노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도현 역시 잠들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는 이미 늙었고 서연은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 이 마음은 시작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음이란 건 이성으로 제어되지 않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현은 결심했다. 이 마음을 묻기로. 그리고 서연이 남편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보기로.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 서연의 남편이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도연의 집 앞은 여전히 어색한 공기로 가득했다. 민수는 아내와 함께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서연은 평소처럼 일을 나갔고 민수는 집에서 쉬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있어도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도연은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다. 그는 일부러 외출을 자주 했고 집에 있을 때는 2층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피아노도 더 이상 치지 않았다. 건반을 누르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감정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과 민수가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충분히 전해졌다. 도연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도연은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서연을 단순한 이웃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감정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고 자신은 그저 나이든 집주인일 뿐이었다. 1시간쯤 걷고 돌아왔을 때 집 앞에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외투도 입지 않은 채 계단에 앉아 있었다. 도연은 놀라 다가갔다. 왜 이렇게 밖에 계십니까? 추운데.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선생님, 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그녀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다. 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남편이 다시 해외로 나간대요. 이번에는 2년 계약이래요. 저보고 같이 가자는데 저는 여기 일이 있고 제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모르겠어요. 남편을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 일도 이 집도 선생님도.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요. 서연은 도연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저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세요? 도연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남편과 함께하는 것이든 여기 남는 것이든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생님, 저 정말 혼란스러워요.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선생님한테 느끼는 이 감정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남편이 있고 저는 그저 당신의 집주인일 뿐입니다. 이 감정은 외로움 때문에 생긴 착각일 수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착각이 아니에요. 저 선생님과 있을 때 가장 편안해요. 남편과는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함이 있어요. 도연은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면 당신의 결혼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서연은 한참을 울었다. 도연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도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다. 한참 후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선생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좋은 사람이라 저는 그저 늙은 겁쟁이일 뿐입니다. 당신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포기할 용기도 없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결국 결론을 내렸다. 서연은 남편과 함께 해외로 가기로 했다. 그것이 그녀의 결혼을 지키는 길이었고 도연과의 이 위험한 감정을 끊는 방법이었다. 저 다음 주에 떠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세요. 선생님도요. 그날 밤 도연은 서연을 위해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 음악은 고백이었고 이별이었으며 동시에 감사였다. 서연은 1층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민수는 그녀의 눈물을 보고 물었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했다. 서연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고 도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1층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생각도 없었다. 그 공간에는 여전히 서연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도연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오고 봄이 지나 여름이 왔다. 계절은 변했지만 그의 하루는 예전처럼 조용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는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슬픈 곡만 연주했다. 쇼팽의 녹턴, 슈베르트의 즉흥곡. 그 음악 속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조금씩 다른 곡들도 연주하기 시작했다. 밝은 곡, 희망적인 곡, 새로운 시작을 노래하는 곡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서연이 보낸 것이었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편지를 열었다. 선생님 잘 지내시나요? 저는 이곳에서 적응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피아노 소리가 그리워요. 가끔 밤에 눈을 감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행복하세요. 도연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서연이 행복하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피아노 교실을 열었고 몇 명의 학생이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그처럼 은퇴 후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다. 도현은 그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선생님, 이 나이에 피아노를 배우는 게 가능할까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현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할 용기죠. 그 말을 하며 도현은 자신에게도 그 말을 건네는 것 같았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다. 서연과의 만남은 그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가을이 왔다. 도현은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서연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은 피아노 앞에 앉아 새로운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니었다. 삶을 다시 받아들이는 음악이었다. 시작과 끝, 만남과 이별,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하루에 대한 곡이었다. 곡을 완성하고 연주했을 때 도현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의 집은 예전처럼 조용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이제 따뜻한 기억이 함께 머물고 있었다. 서연과의 만남, 그 짧았던 위로의 시간,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선택했던 이별. 그날 밤 도현은 편지를 썼다. 서연에게 답장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서연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니 저도 기쁩니다. 저 역시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이 일이 제게 다시 삶의 의미를 주고 있어요. 당신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당신도 계속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주고 싶네요. 건강하세요. 편지를 쓰고 나서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게 떠 있었다. 그는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아 방금 작곡한 곡을 연주했다. 음악은 집 안가득 퍼져나갔고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흘러갔다. 서연도 같은 시간 멀리 있는 그 나라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눈을 감으면 도현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음악은 그녀에게 한때 서로를 위로했던 두 사람의 약속을 떠올리게 했다. 그 약속은 단순했다. 서로를 사랑하지 말고 서로를 지켜주자.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두 사람은 각자의 삶 속에서 다시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 도현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피아노를 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의 하루는 다시 의미로 가득 찼다. 서연은 남편과 함께 새로운 땅에서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끝나지 않은 여운만이 조용히 두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